핫한 기업들의 비밀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수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했지만 다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바닥을 잡지 못하면서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환율과 유가 등 대외적인 변수도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오랜만에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공포 심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민이 많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급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저희 시크릿노트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은요. 시장 이야기 박동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할말없게 만드는 시장이에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래서 한번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제가 항상 평상시에는 수목금 인사를 드리는데요. 스케줄이 좀 변경이 되어서 이번 주는 월수금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증시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져서 이 주식과 관련된 이쪽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좀 울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시장 분석을 좀 잘해서 훗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도 전반적으로 좀 잘 한번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 대응 방법이라든지 확인에 대한 부분까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스닥 증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유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좀 개별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손실폭이 좀 크다 보니까 이쪽을 좀 제가 좀 섬세하게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당장으로는 부정적이고 또 그동안에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지만은 항상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나타나는 징후가 있고 그리고 주가가 고점에서 나타나기 전에 징후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이러한 징후로 인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렸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냐면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첫 번째 최저가입니다. 최저가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 날이어야 됩니다. 이틀 후도 아니고 3일 후도 아니고 그 다음 날 장대 양봉이 나와야지 일반적으로 최저가인데 그것은 단순히 차트로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싼 가격은요. 누구나 동일한 가격에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상위 1%들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단가, 그 갭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날 강하게 확 올려줘서 단가를 다르게 만드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최저가를 찍을 때는 주가 자체가 급락 형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싹 처분시켜버리게 해서 싹쓸이 매집을 해서 다음날 급등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화면에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화살표 돌려지는 구간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가 빠지죠. 이건 장중의 하락률입니다. 종가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장중에 마이너스 3.8%가 빠졌어요. 장중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마이너스 4.18%.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이너스 5% 정도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 나실 때 이제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는 이제 그 하락폭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니까 공포죠. 그게 공포거든요. 그래서 이미 3% 빠지고 3.8% 빠지고 4%대 빠지면 이미 공포감이 더 심화되고 거기서 마지막에 크게 빼주면은요. 이제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손절을 쳐버리고 이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오늘 마이너스 5%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장 큰 하락폭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오늘 아랫꼬리가 전혀 달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달아주고선 내일 강한 반등이 쫙 나오면은 바닥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확률이 좀 높아지는데 오늘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물론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와야지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 나오고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나타나는 징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바닥이 아니라 바닥이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가 있어요. 하락폭이 계속 커지다가 마지막에 끝에 가서 크게 빼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한 5% 정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반등이 내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를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보게 되면은요.
지금 미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최저점은 찍죠. 근데 최저점 찍은 다음에 우리나라랑 다르지 않아요. 원리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최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아랫꼬리가 어느 정도 달아줬어요. 모양은 좋습니다. 그럼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정규 시장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가고 있죠. 야간 선물이.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S&P 500 야간 선물을 보게 되면 0.8%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미국의 야간 선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곧 있으면 미국 증시가 이제 이걸 바톤 터치해서 이제 그걸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그냥 딱 치고 올라가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양봉을 확 만들어줄지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종가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 증시의 내일입니다. 내일. 만약에 내일 장대 한봉이 확 안 나오면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저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바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더 센 급락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 단기적인 접근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극적인 자세, 자신이 없으면 매매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해 왔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 반등 내일 확인하고 이후에 한번 전략을 다시 세워보는 걸로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저점을 찍고 그 다음날 바로 강한 반등이 나와야 이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나올지 확인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락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검색기는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들을 포착해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검색기 사용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먼저 포착된 종목 흥구석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판매하는 석유류 도소매 전문 업체인데요.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도 석유류를 공급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반등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네, 전문가는 이 종목 상승했다가 하락 마감했는데 관심 있게 봐도 될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오늘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서 뭐 장중에 한 9%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막판에 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떨어졌어요. 글쎄요, 뭐 사실 우리 그 시크릿노트의 그 방송 순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또 검색기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또 마지막에 또 기법 강의도 한번 또 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은 이제 뭐 형식적으로 제가 이 검색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긴 하지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 또 이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시장이 좋아졌을 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흥구석유라는 종목은요. 사실 뭐 해당 종목도 최근에 뭐 종목이 떨어지는 건 분명하지만은 그래도 뭐 큰 폭의 뭐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최대 주주 지분과 2대 주주 지분이 한 50% 정도 이상이 되고 나머지 지분이 가족 중심으로 지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설명드리죠. 그래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우선 최대 주주가 한 31%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25% 정도 되죠. 그래서 1대, 2대 주주 합산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비중이 크지 않은 뭐 2%짜리, 1%짜리, 1.8%짜리를 보게 되면은 자, 모, 처 이런 식으로 가족 중심의 그 지분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합산하면 거의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변동성을 주긴 하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크게 급락이 나오거나 나중에 완전 밑바닥까지 지하실 구경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개인들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매라든지 이런 나올 가능성이 낮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으면 제가 좋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스윙 뭐 중장기라 하더라도 일단은 잠시 잠깐 좀 지켜보면서 훗날을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보는 거지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매매할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이제 훗날 이제 차트가 좀 전반적으로 좀 좋아 보이면 그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가족 중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급락할 확률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포착된 종목은 이지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은 최근에 희소금속인 바나듐의 가격이 폭등했다고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지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전문가는 이 종목 강세 이후에 시장이 빠지면서 또 하락했어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오늘 장중에 한 6% 정도 반등이 나온 이후에 종가로 봤을 때는 19%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잘 아시다시피 거의 전 종목에 가까운 하락률이 좀 나왔고 하락폭도 뭐 한 10에서 20% 많게는 그 이상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지라는 종목을 설명하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것이 종가가 항상 중요하고 시장도 종가가 중요하고 종목도 종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매수할 때도 항상 종가를 확인하고 기법 강의할 때도 항상 종가를 강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해당 종목 자체가 이제 장중에 6%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가지고 따라잡았던 분들께서는 순식간에 지금 현재 손실이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장중에는 6% 상승 나왔던 것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9%로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장이라든지 또는 급락장이라는 것은 매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은 시장이 급락장이 나올 것으로 예측돼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은 훗날 하락장이 올 것으로 또는 급락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도 매매 습관 자체가 뭐 오전장에 매매하고 눈에 보이면 바로 들어가는 식의 매매는 결국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종가를 확인하면서 얼마만큼 강도가 강한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매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지라는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 종목이라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재무적인 측면 자체가 아직까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재무제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2017년도에 적자로 전환이 됐고 2018년도에 그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줄어들어도 현찰 판국이 커지고 있으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겠고 그리고 이제 개별 재무제표 순수 이지의 재무제표인데 단기 순이익이 3년 연속 지금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로 볼 종목은 아니죠. 성장성은 물론 있는 종목이지만은 뭐 성장성만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죠. 가격이라든지 뭐 내실이라든지 재무적인 측면이라든지. 근데 이제 해당 종목은 가장 중요한 재무적인 측면이 아직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실적이 개선이 된 이후에 본다면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종목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단기적인 매매로 보셔야죠. 근데 지금은 단기 매매도 아니죠. 그렇죠?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고 뭐 훗날 좀 시장이 좋아지면 그냥 짧게 끊고 나오는 전략으로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정리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재무 상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착된 종목은 성광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관이음소의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조선해양과 발전 플랜트 등에 사용된다고 하고요. 오늘은 기관이 대량으로 순매수하면서 10% 이상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전문가 이 종목 증시가 급락했는데도 상승을 많이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제가 기법 강의도 여러분들께 자주 해드리고 또 항상 종목 검색기 말씀드리면서도 항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뭐냐면 주식은 가격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증시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원리를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뭐 시황을 통해서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이거 코스닥 증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화면에 지금 왼쪽에 좀 잘 안 보이는지 좀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만큼 올라가면 요만큼 떨어집니다. 이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떨어지고요. 이만큼 올라가면 요만큼. 이만큼 올라가면 그 등락의 차이가 좀 불규칙할 뿐이지 이만큼 떨어집니다.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닥이 이만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닙니다.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속도가 빠를 뿐이죠. 천천히 떨어지느냐, 늦게 떨어지느냐. 그러면 이 성광밴드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주가 자체가 어떻습니까? 뭐 이만큼 올라갔으니 2007년도부터 이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거고 주가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바닥에서 바짝바짝 기니까 빠져나올 물량이 있겠습니까? 산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내리꽂았는데 이거 누가 팔겠습니까? 이미 팔 사람들은 팔았을 것이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 안 칩니다. 계속 들고 가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실 매매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물론 재무제표는 기본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만 좋으면 이런 종목들이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종목이에요. 해당 종목은.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고 일부의 종목이 올라갔는데 그 일부의 종목에 포커스를 둘 필요는 없어요. 평균적으로 잘 갈 때 매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때문에 관심 종목에다 넣어두시고 훗날 해당 종목도 끄집어내서 매매하면 분명히 이런 종목들은 좋은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월, 수, 금으로 제가 방송을 합니다. 스케줄이 좀 변경이 돼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현실적으로 와닿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손실인 상황이 대부분이시겠죠, 사실. 네. 근데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종목을 내가 홀딩해야 되는지 또는 손절 또는 물타기해야 되는지 내가 물타기할 자금이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거를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들어오셔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마지막 종목 고가 대비해서 바닥을 찍어줬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세 종목 꼼꼼하게 짚어봤고요. 더 많은 상승 가능한 종목들과 기법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뒤에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강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저희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내려보셔서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아래 깜빡거리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 다음으로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강의를 통해서 하락장에서도 자신 있는 매매 진행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 공개하시나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종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능력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모두 다 함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바쁘시더라도 월, 수, 금은 꼭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 요령과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반드시 그 능력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매매 전략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시크릿 노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분 좋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요즘 참 웃을 수 없는 그런 장세입니다. 뭐 곧 좋은 날이 오겠죠.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야지 이후에 똑같은 실수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과거의 차트를 한번 훑어보니까요. 2018년도 금융위기를 포함한 역대 두 번째 급락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시작하자마자 참 황당한 일을 겪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또 국민청원에 또 뭐 정부에서 또 주식시장을 좀 살려달라 뭐 이런 내용들도 올라가고 정말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식을 하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울상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미리미리 좀 극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가 주제부터 좀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죠. 자,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성이 확실치 않아서 이거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참 고민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줄이 좀 변경이 되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수목금에 인사를 드리는데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제가 좀 전부터 계속해서 날짜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께서 들고 있는 종목들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대단히 효과적인 매매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저도 정말 한숨이 나오고 저도 속으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우리나라 증권업계만의 문제인 것인지 제가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주식을 해보질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 올라가면 더 간다라고 얘기하고 시장이 바닥을 치면은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을 자꾸 속이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정말로 황당한 뉴스를 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빠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 증권사에서 시장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는 매수 리포트를 내보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을 했죠.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그런데 그 증권사에서 오늘 이미 증시 자체가 거의 빠진 상태에서 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서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머지않아서 바닥일 거다라고 예상되는 자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떨어지기 직전에는 사라고 그렇게 외치더니 이제 바닥 찍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매도 쳐라? 이럽니다, 여러분들. 황당하죠? 뿐만 아니라 저희 2대1 방송뿐만 아니라 증권 방송이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TV 틀면은 저 같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해줍니다. 거의 대부분 뭐 아닌 분들도 많지만 시장이 잘 가면 계속 간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처를 못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고집을 좀 씌우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좀 가지면서 그동안에 말씀드려왔고 급락장이 오기 전에 급락장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해드렸었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근거를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앞으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고 누구의 말을 듣고 매매하지 마시고 그 근거를 참고하시고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자, 아무튼 다음 화면을 통해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이 과연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가? 일단 어쨌든 내가 단타치로 들어갔다 물려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2, 3% 먹고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30%, 40%, 50%가 돼버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단타의 계획은 끝난 거죠.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종목을 이제 단타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왕 물려버렸기 때문에 이걸 내가 끌고 가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젠 투자의 접근으로 분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전략은 세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대응 방법은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첫 번째,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끌고 갈까? 홀딩. 두 번째, 손절 쳐버릴까? 두 번째. 세 번째, 물타게 버릴까? 자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끌고 가든지 손절 치든지 여유 자금 있으면 물타기 하든지 어떤 선택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인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이것도 답답한 얘기인데요. 뭐냐면 저도 뭐 예전에 뭐 타방송에서 종목 상담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전화가 오셔서 뭐 이런 종목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가격과 재무제표를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좀 빠졌다 하더라도 손실폭이 좀 있더라도 마이너스 3, 40% 손실이 있더라도 재무제표가 좋고 바닥이라고 한다면 그거 끌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갈 종목을 가지고 직전 저점 이탈하면 손절 매치라고 하고 이게 일반적입니다. 손절 치고 나면 거의 다 대부분의 급등주는 직전 저점 이탈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 많이 올라간 종목들 성장성이 있으니까 끌고 가세요. 그런 종목들 떨어지면 장기 하락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분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뭐 직전 저점 이탈하고 이게 뭐 추세 이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이 가장 올바른 정답인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종목 상담을 해주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그거 종목 상담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아니 직전 저점 재무제표도 안 보고서 무슨 뭐 차트 보고선 직전 저점 이탈하면 손절 매치라고 하는데 그게 종목 상담입니까? 뿐만 아니라 제대로 종목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시청자분들이 한두 분도 아닌데 내 거 어떻게 일일이 다 봐줍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능력을 키워서 분석을 해야죠. 제대로. 어차피 남 얘기 들어봤자 제대로 맞지도 않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음 화면. 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그 비법을 대공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분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확실하고. 다음 화면이요. 우선은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차트는 그냥 순간 깨지는 거예요. 추세가 살아있다? 시장 무너지면 차트는 순식간에 깨집니다. 그럼 뭐 차트 가지고 분석합니까? 자, 통계를 통한 기술적 주가, 방향성 목표가를 예측하는 게 통계, 원리, 통계,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론적인 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주식은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가 있습니다. 거래소도 거래소 중에서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코스닥도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시가총액에 따라 달라지죠. 코스닥 대형주는 100종목, 중형주는 300개, 나머지 800개 이상은 소형주. 그렇죠? 자, 그러면 소형주는 최저점, 최저가, 주식 역사상 가장 많이 빠진 최저가서부터 최고가까지 몇 프로 정도 올라가냐? 3000% 또는 1500%. 3000%에서가 아니라 또는 하고 에서는 다른 거예요. 3000% 근사치까지 가거나 또는 맥시멈으로 1500% 근사치까지 가거나 중형주는요. 1500% 근사치 또는 3000% 근사치. 자,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3000% 근사치. 어디서? 최저점에서 최고가까지. 그리고 또는 5000% 근사치. 종목에 따라서 대형주는 10,000%에서 20,000%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웰크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 한 2사례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후에 그럼 어떤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웰크론. 연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가지고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차트 다 무너졌는데 뭐 일봉 차트 가지고 봅니까? 자, 원리와 통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은 소형주입니다. 웰크론이라는 종목은요. 웰크론 소형주인데요. 그러면 소형주는 1300% 근사치. 그리고 또는 1500% 근사치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작전의 종료가 되는 시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다음 화면이요. 자, 짝대기 안에 1년짜리 차트입니다. 자, 저기 화살표 그어져 있는 자리 보이죠? 그 2년 동안 최저점을 찍고 다음 연도까지 몇 프로가 올라가냐면 1492%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소형주는 1500%가 꼭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 기법은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기법은 제가 그 누군가한테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책에서 읽었는가 또는 아는 지인분께 제가 배웠는가 아니요. 저 주식 투자 오래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오래 했습니다. 저 그렇게 나이 젊지 않아요. 네, 뭐 저기 뭐 외모 보시면 뭐 젊어 보이지 않겠지만은 아무튼 꽤 오래 했습니다. 평생 동안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어떤 종목은 이만큼 올라가네, 어떤 거는 요만큼 올라가네.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 통계를 다 내봤어요. 상장돼 있는 전 종목을 소형주로, 중형주로, 대형주로 전 종목을 다 분석했습니다. 그 역사를. 그 역사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차가 조금 있지만 아시겠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를요. 자, 그러면 주가 자체가 1492%가 올라갔으니 소형주는 맥시멈이 1500%입니다. 그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맥시멈을 찍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작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부터 5년에서 7년 정도 주가 자체가 안 가고 5년에서 7년 이후에 갑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1년 짝대기 하나 1년짜리 차트예요. 작전이 끝났죠. 1492% 끝났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거기서 호재가 터집니다. 자, 그럼 다음 연도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되고 나서 6년째 급등이 확 나옵니다. 그렇죠?
이 원리예요. 자, 다음 화면이요. 자, 보세요. 중형주입니다. 이번에는. 중형주는 1500% 근사치 또는 3000% 근사치 가서 작전이 끝나요. 그러면 자, 1500% 정도 갈 수도 있고 3000% 갈 수도 있다고 한다면 목표가 어디로 잡아야 됩니까? 당연히 1500% 잡아야죠. 왜? 3000%까지 가는 게 있고 1500%까지 가는 게 있으니까 1500% 내가 종목을 봤어요. 아, 3000%까지 가겠지? 해서 들고 와서 1500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숫자를 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코리아나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리아나는 종목이 중형주기 때문에 1500 또는 3000까지 간단 말이죠. 주가 자체가 최저가예요. 저 자리가 지금 화살표가 시작되는 자리가 최저가. 상장된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자리죠. 자, 최저가를 찍고 주가가 빵 올라가면서 3010% 정확한 수치예요. 3010%가 딱 꼭지를 딱 찍고 호재가 화장품 관련주, 중국 관련주 호재가 딱 터지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1년, 2년, 3년. 자, 그러면 한 2, 3년 정도 가격 조정. 그리고 나머지기 기간 조정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주가 빼는 거는 한 2, 3년 정도는 빼요. 빼는 거는. 그리고 바닥에서 몇 년 동안 기어요. 그리고 이제 5년 정도, 7년 정도 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년 때 주가를 뺀 거기 때문에 많이 뺐어요. 그럼 이제 이후 훗날 어떻게 되느냐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안 가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라갈 것 같으면 다시 떨어지고 그럼 이런 종목들은 투자 대상이 안 되고 단타 매매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원리예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고 있는 종목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거 홀딩해야 돼, 뭐 팔아야 돼, 아니면 물타기 해야 돼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증권방송 전화하셔가지고선 종목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렇다고 종목 상담 제대로 봐줍니까? 그래봤자 직전 저점 이탈하면 손절 매치라고 하는데 재무제표도 안 봐요.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도 집에서 쉬면은 예능 프로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증권방송 보거든요. 그거 항상 똑같아요.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거 볼 필요도 보지도 않아요. 성장성 실컷 얘기해놓고선 아, 이 기업은요 뭐 임상 상상 업저고 저쩌고 이 기업은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멘텀 성장성 실컷 얘기해놓고선 결국에는 직전 저점 이탈하면 손절매. 그게 뭡니까? 그럼 처음부터 성장성 얘기하지 말든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결과론적으로 직전 저점 이탈하면 손절 치는 거면 뭐하러 성장성을 얘기하고 재무제표를 봅니까? 결과가 직전 저점 이탈하면 손절매인데 그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분석해서 파악해서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 제대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세요. 땡땡땡땡입니다. 안 좋은 종목은 제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땡으로 해놓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차트는 거기에 지금 현재. 자, 그러면은 주가 자체를 저기서 샀다라고 칠게요. 뭐 한두 분이 아닐 거 아닙니까? 종목을 샀어요.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40%가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오늘 10% 더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오늘 주가 자체 급락 났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40% 이상이죠. 자, 그러면 뭐 이 푸땡땡이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0에서 60% 빠져 있거든요. 제가 주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상장돼 있는 종목들 싹 다 훑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일단 종목 아무거나 딱 찍어서 보면은 마이너스 40%, 50%, 60% 손실이에요. 차트는 거의 비슷해요. 그게 조금씩 40%냐 아니면 급락 형태로 40%냐 그게 그거. 자, 그러면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그럼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손실이 40%예요. 더 빠질 것 같아요. 시장도 떨어질 것 같고 겁도 나고 이거 홀딩해야 될까? 물타기 해야 될까? 손절 쳐야 될까? 궁금하시죠? 다음 화면. 자, 좀 전의 종목의 연봉 차트입니다. 짝대기 하나 1년짜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이 기업의 역사입니다.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차트예요. 자, 그러면 상장 이후에 이 종목이 가장 많이 빠졌던 자리,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 자체가 1952%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해당 종목은 소형주입니다. 그 소형주는 1300 근사치 또는 1500 근사치, 맥시멈 정도를 찍고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죠. 자, 뭐 1차적으로 이제 1300에서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고. 자, 그러면 해당 종목은 일단은 맥시멈 1500%를 넘어섰어요. 그럼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럼 고점 달렸죠. 그 다음 연도부터 지금 1년 빠지고 있고 2년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또 어떻게 되느냐? 작전이 종료가 되면은요. 1년 한 2, 3년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 3년 정도 조정. 빠르면은 뭐 2년 정도. 네, 늦으면 한 3년 정도 조정이 와요. 주가 빼는데 가격 조정인데 2, 3년. 나머지기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나서 5년, 7년 정도 지나면 다시 거기서 과거의 최저점은 없애버리고 이제 새롭게
작업이 들어가는 그 안에서 저점을 다시 분석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법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 종목은 작전이 끝났다라고 보고 1년, 2년 빠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 3년 정도 가격 조정 온다 그랬죠. 그리고 향후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아니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바닥권에서 수년 동안. 그럼 이 종목 들고 가야 됩니까?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장기적으로 빠질 종목이고 장기적으로 안 갈 종목인데 바로 나오는 거예요. 비중을 축소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아니죠. 여기 보시면 기술적 반등 이후에 기술적 비중 축소라고 돼 있죠.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지금 현재 급락장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었고 멀쩡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바로 비중 축소죠. 근데 지금 시장이 작살나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작살나고 이제 때가 되면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머지않아서. 그럼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2, 3일 정도는요. 그럼 그때 2, 3일 정도 강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대부분 막 5%, 10%, 20%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강한 반등이 안 나오면 그때 비중 축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자르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 화면. 자, 인포뱅크라는 종목이에요. 문제가 없는 거는 종목을 공개합니다, 제가. 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이 기법에 대해서.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가봐요. 그러면 뭐 한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신이 있으니까 이 기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상한가 딱 들어가고 다음 날 딱 급등 나와서 추격 매수 호재 터져가지고 물어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30% 손실 아닙니까? 오늘 더 빠졌어요. 10% 이상 빠졌단 말이죠. 제가 주말에 만들어 온 자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포뱅크를 들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거 아닙니까? 더 빠질 것 같고 뭐 마이너스 40% 손실이니까 뭐 50%, 60% 빠질 것 같고, 그렇죠? 깡통 칠 것 같고. 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홀딩해야 돼, 손절해야 돼, 물타기해야 돼. 자, 다음 화면이요. 이거는 소형주입니다, 여러분들. 소형주라서 주가 자체가 과거예요. 과거의 주가 자체가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찍고서 주가 자체가 1619%가 올라갔어요. 그럼 맥시멈 1500%를 찍었죠. 그럼 작전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후로부터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폼 합쳐서 5년에서 7년 정도 안 가요. 근데 주가 자체는 2년 정도 주가가 빠지고 나서 3년째 반등이 나와서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이런 종목들은. 왜냐하면 이거는 그래도 주가 자체가 3년째 돼서 예전에 고가를 돌파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아주 극히 드문 사례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시 최저점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작전이 끝난 전에 저점은 이제 의미가 소멸되는 거고, 이 두 번째 있죠. 2번이라고 써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최저점이잖아요. 그러면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1300 또는 1500% 정도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계산해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떨어지더라도 계속 홀딩하셔야 돼요. 손절도 치면 안 돼요. 나중에 때가 되면 물타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음 화면. 여러분들. 자, 필땡땡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꼭지에서 종목을 사서 시장이 작살나서 마이너스 50% 손실입니다. 오늘 더 빠졌습니다. 자, 홀딩, 물타기, 손절치가 뭐 할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다음 화면이요. 자, 보세요. 연봉 차트입니다. 년 차트. 해당 종목은 중형주입니다. 1500% 근사치 또는 3000% 근사치 갖다 작전 끝납니다. 자, 최저점, 상장돼 있는 역사입니다. 최저점에서 최고가까지 몇 프로 정도 올라가냐면 1690%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3000% 찍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1500% 찍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앞에 숫자, 그렇죠? 낮은 숫자를 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3000% 안 가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1차 목표가 1500% 정도 근사치에서 지금 현재 윗꼬리 달고 딱 빠지고선 쫙 빠지죠. 그럼 작전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년, 2년,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근데 아직 2018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1년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가격 조정, 나머지기는 몇 년은 가격 조정. 그럼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더 빠지거나 시장이 올라가도 기술적 반등 나다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시장이 반등 나오면 종목들은 좋든 안 좋든 뭐 성장성이 있든 재무제표가 잡주든 우량주든 간에 상관없이 기술적 반등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떨어져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끌고 갑니까? 네, 만약에 안 빠지더라도 몇 년 동안 가격 조정 들어갈 텐데 그거 뭐 백날 첫날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5년, 10년 후에 그때 가서 딱 터지면 그때 먹고 나오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같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비중 축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시노펙스라는 종목입니다. 홀딩 할까, 손절 칠까, 물타기 할까, 손실은 마이너스 50%. 대부분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노펙스는 제가 종목을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기법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음 화면. 보세요. 중형주입니다. 1,500 또는 3,000 갑니다. 최저점에서 최고가까지 몇 프로 올라가요? 3,926%. 그럼 작전 끝난 거예요. 3,000% 근사 찍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주가 빠지는데 2, 3년 정도 걸리고 나머지 기간 조정, 바닥에서 바짝바짝 기는 거 그러다가 틱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해당 종목이 7년 이후에 이제 좀 늦어졌지만 이제 시동 걸고 있는 거예요. 시동 건 상태에서 한 387% 정도 올라갔다가 올해 이제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 이런 건 나중에 다시 올라가요. 이런 건 다시 재무제표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이런 종목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50% 손실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고가 종목을 잡았다 바닥줄을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똑같은 손실이에요. 너도 50%, 쟤도 50%, 똑같은 50%, 나도 5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고가 종목을 사고서 50% 물리면 장기 하락이에요. 바닥줄 사서 50% 사서 물리면 내비두면 올라갑니다. 그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거죠. 분석을 잘하고. 다음 화면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지 땡땡땡땡땡. 자, 고가에서 역시나 물려서 마이너스 60% 손실. 60% 손실입니다. 여러분들. 손실 많이 났으니까 기다려보자. 계속 그냥 버티면 가겠지? 보자고요. 다음 화면.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중형주입니다. 주가 자체가 바닥에서 확 올라갔어요. 2,946%가 올라갔어요. 그럼 3,000% 근사치까지 올라갔죠.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부터 작살입니다. 기술적 반등 나왔죠, 올해. 그렇죠? 기술적 반등 나옵니다. 그러다 내년부터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전 끝나고 나서 가격 조정 2, 3년. 바닥에서 바짝바짝 가는데 수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끌고 가요? 안 되죠. 기술적 반등 나오면은 손실률 줄여서 비중 축소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 현금 가지고 다시 투자해서 그때는 2번 실수하지 않고 수익 내줘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떨어질 종목을 쥐고 있으면은 손실 더 커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다음 화면이요. 자, 서울반도체. 그렇죠? 안 망하는 회사입니다. 자,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40% 손실이에요. 시총이 높아요. 서울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 시간에 종목 상담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분석하셔야겠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서울반도체는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예요. 자, 그러면 대형주는 3,000% 근사치 또는 5,000%. 근데 맥시멈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3,071% 정도 딱 올라가서 작전 딱 종료되고 나서 1년, 2년 빠지죠. 그렇죠? 2년에서 3년 정도 주가 조정 나오고 나서 가격 만들어지면 바닥에서 왔다리 갔다리. 지금 현재 8년째죠. 그렇죠? 이런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저점 공식 만들어져서 새롭게 급등 나온단 말이에요. 예전에 3,071%는 없는 게 돼버리는 거고 최근에 저점 5년, 5 있죠? 5년째 되는 저점에서 그 계산법을 다시 적용해서 3,000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내가 시장 빠졌다라고 해서 50% 손실이라고 해서 손절을 쳐버린다. 야, 나도 50% 손실이야. 너도 50% 손실이냐? 나도 손절 칠 거야. 나도 손절 쳐. 너도 똑같은 50%라고 다 안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갈 종목 있고 계속 빠질 종목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은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물타기 하시든지. 이렇게 좋은 종목을 가지고선 손실이 50%, 60% 났다고 손절을 딱 치면은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나면 땅을 치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1, 2년이 뭡니까? 한 6개월 정도만 지나가도 땅 치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지금 현재 소형주는 몇 프로 가고요, 중형주는 몇 프로 가고요, 대형주는 몇 프로 가고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이 기법을 써먹으려면은요, 어디 가격대가 최저가가 만들어지고 원리와 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 종목이나 이 기법을 적용시키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규주 같은 경우도 상장가가 얼마고 저점이 어디를 찍었냐, 얼마 가격대 바닥을 찍었냐에 따라서 이 기법이 적용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 종목이 나가지고선 이 기법을 적용시킨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잠시 후에 진행되거든요. 바쁘시죠? 엄청 바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은 약속을 좀 취소해 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취소해 주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 기법을 이걸 써먹으려면은요. 이 이전에
그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이거는 그냥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모르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어떤 가격대에서 최저점을 찍는지 그 계산법을 통해서 소형주는 1,300, 1,500, 중형주는 1,500, 3,000, 대형주는 5,000에서 3,000에서 5,000, 많게는 10,000%, 20,000%. 그 원리 분석이 필요해요. 그걸 알아야지 요 오늘 말씀드린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온라인 무료 방송 나는 오늘 바빠서 참여를 못 하겠는데 그럼 이 기법 써먹지 마세요. 정말로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주가 최저가와 원리와 통계 분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거 홀딩해야 돼, 손절쳐야 돼, 물타기해야 돼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어요. 그 누구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자, 시장이 좀 힘듭니다, 형님들.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강의는 전문가님께서 발굴하신 정말 중요한 매매 전략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네, 방송이 끝난 뒤에는 온라인 강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 알려주신다고요? 네. 뭐 물론 평상시에도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정말 약속도 많으시고 바쁘시겠지만은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식으로 내가 스스로 이 종목들을 계획하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오늘 제가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기법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강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저희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내리셔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아래 깜빡거리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하락장에서도 시청자들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